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이번 강좌는 디카시의 어원과 관련한 1번의 오해 12번째 시간입니다. 디카시의 어원과 관련한 1번의 오해 강좌를 앞 강좌로 마치려고 했는데 좀 더 논의를 진행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현대 예술의 전위성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봐야겠기에 그렇습니다. 현대 예술이라는 개념은 매우 전위적이어서 선뜻 전통적 예술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이른바 조영남 미술품 대작 사건 이후 4년여를 끌어온 재판이 2020년 6월 25일 최종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대법원은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간을 들끓게 했던 조영남 미술품 대작 사건은 미술계에서도 아주 양분된 견해로 팽팽했는데 평론가들은 조영남의 미술품 대작 사건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현대미술이라는 현상 자체가 개념과 실행을 분리해서 본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진중건 전 교수의 기고 조영남 작가의 건고함이라는 그 글이 대표적인 그런 경우의 하나인데요.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현대예술의 전위성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진중권은 대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대작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뭔가 부정적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대작은 결코 부정적으로 볼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미술을 앞시대의 미술과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특징적 창작에서 관념과 실행의 분리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작가들은 왜 창작에서 관념과 실행을 분리하려 했을까? 그것은 전통회화를 토대로 형성된 미의식이 더는 현대의 미감에 어울리지 않고 작가의 터치를 생명으로 보는 장인적 생산이 더는 사물을 만드는 현대의 산업적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현대 예술에서는 관념과 실행을 분리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예술적 관념을 꼭 본인이 제작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관념만으로도 예술이 된다는 개념 예술을 지지한다는 것이죠. 이건 전통 예술관에서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인데요. 계속해서 진중권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념과 실행의 분리가 가져온 현대 미술의 어떤 그런 발전,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념과 실행의 분리 덕에 1960년대 이후 미술의 영역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됐고 미술적 프로젝트의 스케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그 덕에 오늘날 미술은 천개의 얼굴을 갖게 되었다. 관념과 실행의 분리가 없었다면 워홀을 비롯하여 현대미술을 이끄는 슈퍼스타들도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통적 예술관에서 어떤 관념과 실행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고 어떤 개념 예술로서 현대 예술의 지평이 확장됐기 때문에 우월 같은 어떤 슈퍼스타도 탄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이후에 현대 예술은 전통적인 어떤 그런 관념과 실행의 어떤 일치에서 관념과 실행의 분리라는 어떤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었으므로 현대 예술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영남이 조수를 데리고 실제 작품을 조수에게 제작을 맡긴 것, 그러나 관념을 제공했기 때문에
조영남의 대작은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조영남을 지지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좀 힘든 것이지만 그만큼 현대 예술은 전위성을 띠면서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도 디카시 같은 경우에 언어 예술이라는 어떤 그런 지평을 넓혀서 멀티 언어 예술로 확장되는 것도 이런 현대 예술의 경향에 부합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전통적 관점의 예술가로서 디카시를 시로 볼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데 이런 현대 예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디카시도 디지털 시대의 어떤 새로운 시의 한 장르로 이렇게 더욱 발전시켜야 할 그런 어떤 필요성을 조영남 미술 대작 사건을 보면서 더욱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성을 현대예술에서는 크게 넓은 지평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논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